집중토론 문학진 안영환 전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상황 그리고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영환 의원은 조금 아마 좀 뭐 잠깐 아주 경미한 사고가 있대나 봐요. 예. 그래서 질문 순서를 좀 약간 좀 바꿔서요. 과방위 관련해서는 뭐 안영환 의원님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으니까 대표회담부터 좀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시죠.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일요일 오후 3시 시간 장소 날짜까지 다 정해졌는데 과연 어떤 회담이 될 수 있을지 상당히 기대감이 커진 상황인데요. 어제는 근데 원래 당초 실무 협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국민의힘 박정아 비서실장인가요? 그래서 언론 쪽에다 대고 자신이 야당에 이번 회담을 생중계를 하자고 제안할 것이다라는 걸 미리 언론에다가 얘기하면서 야당 쪽에서 상당히 불쾌감을 표시했고 생중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좀 마땅치 않다고 본 것 같고 그리고 그걸 또 사전에 제안할 내용을 언론에 흘린 것도 그렇고 해서 어제 실무 협상이 불발됐습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갑자기 생중계 논란이 나온 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게 저는 이 보도를 보니까, 기사들을 보니까, 한동훈 대표 아이디어라고들 이렇게, 기자들이 쓰는 것 같아요. 누구 아이디어가 됐든, 아마 한 대표 아이디어겠죠. 국민의힘에서 지금 얘기를 던져놓은 거니까.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생중계하는 거를? 이러저러한, 논란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그런 형식 가지고 지금, 콩이야 팥이야 따지는 건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요. 우선, 여야 대표가 만나서 지금, 진짜 이건 전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이 마주 달리는 열차인, 지금 이 전국 상황, 정치 상황이 이게 좀 마주 앉아서 좀 얘기를 좀 했으면 싶은데 그 얘기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무슨 정말 불구대천지 원수도 아니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저는 이러저러한 또 상호 간에 좀 이해의 폭도 넓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난 이 생중계 지금 제안에 대해서 이 형식은 조금 미숙했다고 봐요. 국민의힘에서 그거를 바로 회담 당사자인 민주당에다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걸 나중에 기사화가 되든지 그건 나중 문제일 텐데 기자들한테 먼저 이렇게 까는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이거는 좀 썩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보는데 우선 본질적으로는 난 생중계하는 거에 대해서 왜 난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지금 정치권에 대해서 상당수의 국민들이 굉장한 불신감을 지금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 22대 국회에 들어서뿐만이 아니라 줄곧 이 정치권에 대해서 가장 욕하기 쉬운 상대가 국회의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일도 안 하고 싸움박질만 하고 이 세비는 많이 받아가고 하여튼 그러고 그다음에 정치의 그 현장에 대해서는 저그들끼리 그냥 이런 식으로 한다. 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딱 오픈해서 생중계를 하자 하는 그 발상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근데 다만 이게 여야 대표가 마주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텐데 그게 진짜 이 토시까지 다 그대로 그냥 라이브로 중계를 하는 게 저는 약간 생중계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저스러운 건 뭐냐면 내용보다도 이 국민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쪽으로 좀 신경을 더 쓰게 되지 않을까. 상대방이 아니라 카메라를 그러니까 난 그거는 조금 안 좋던 측면이라고는 보는데 근데 크게 봐서는 난 이렇게 오픈해서 자 우리가 이렇게 그래 좀 민생 또는 어떤 현안에 대해서 여야를 대표하는 두 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이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는 나는 새로운 모습으로 난 바람직스럽다. 첫 만남이니만큼
뚜렷하게 어떤 뭐 결실을 맺는 것보다는 어쨌든 뭐 여야 대표끼리 좀 만나서 이렇게 좀 어떤 뭐 결실을 장면을 좀 보여주는 게 좋겠다. 맺으면 깊이 있는 좋을 대화가 좀 거고, 어렵지 예, 않겠습니까? 우선 하여튼, 그 왜 전에 그게 벌써 이제 여러 달 됐잖아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 예. 뭐 이제 영수회담이라고 4월 하는데, 19일에 그거 뭐 좀 또 보자 뭐 얘기만 하고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하여튼 여야 이 당 대표끼리라도 예. 이런 것들이 무슨 날짜를 딱 박진 않더라도 좀 예. 정례화되고 이렇게 해서 여야가 예. 서로 호흡을 같이 하고 뭐 서로 다투더라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예.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이런 게 나는 정치 불신을 해소하는 우선 이 첫 번째 걸음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어서 전 긍정적으로 봅니다. 생중계해도 난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생중계가 아니어도 좋고 생중계여도 좋고 그러니까 그것이 회담 자체의 어떤 다 장애가 되잖아요. 오픈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저는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봅니다. 예. 생중계도 생중계고 이제 의제 관련해서는 아직 뭐 서로 이제 실무 협상에서 이제 뭐 진전된 내용은 아닌데 대강 뭐 크게 뭐 이렇게 쟁점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정쟁 중단, 민생 대책, 정치 개혁을 하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꼽았고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을 앞세우고 민생 회복 지원금 25만 원 지원법, 그다음에 지구당 부활 이런 뭐 정치 개혁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하게 이제 공감대가 그러니까 있는 제 것 생각은요, 같고요. 그 여야 대표가 만나서 우선 큰 틀에서 우리가 너무 그냥 맨날 지지고 볶는 모습만 좀 보이지 말자. 예. 뭐 이런 거라도 좀 선언적으로라도 예. 이렇게 합의를 보고 국민 앞에 그걸 보여주고 예. 이렇게 해서 시작점을 찾아가는 게 저는 의미 있을 거다. 이렇게 민주당은 생각을 해요. 해병대원 특검법을 좀 강조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난 한동훈 대표가 그다음 전당대회 할 때 자기가 공약 아닙니까? 예. 근데 제3자가 이제 추천하는 대법원, 예. 예를 들어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한다. 예. 근데 아직 후속 조치가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는 대표회담에서, 야당에서 왜 당신, 전당대회에서 얘기해놓고 지금 액션이 없느냐? 예. 나는 얼마든 진짜 생중계로 국민 앞에서 따져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 한 대표는 그러면 내 입장은 좀 이렇다 하는 거를 국민 앞에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난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허심탄회한 그럼요. 회담이어야겠다. 말씀하시는 동안에 안영환 의원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경미한 사고가 있었다고 예. 말씀을 하셔갖고 네,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예. 전혀 뭐 사고 나는 얼굴 같지 않은데. 예. 지금 이번 주 일요일로 예정된 여야 대표회담 말씀을 좀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중계 논란이 좀 이제 일어갖고 어제 실무 협상이 미뤄지기도 했었는데 네. 의제 관련해서는 아마 이제 뭐 오늘부터라도 좀 조율이 있을 것 같고 네. 회담이 좀 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만나는 게 중요하죠. 네.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습니다만 지난 뭐 22대 국회가 시작된 이래 모든 게 전투, 전쟁, 갈등이었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 탈피하고자 하는 계기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이 반이다처럼 일단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제를 정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어서 못 만났다는 것은 그 진짜 못난 짓입니다. 그 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앞서 무슨 뭐 생중계를 하니 어쩌니 이런 문제 때문에 약간 마찰음이 지금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일단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네. 저는 생중계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생각입니다. 네. 단 생중계 때문에 깊은 이야기 할 수 없다면 정식 쇼에 그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또 깊은 의제를 가지고 깊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그나마 생중계라도 낫다. 그러니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입장인데 어찌됐든 만남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의제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좀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많은 이야기를 이야기했었습니다만 구동존의. 예. 그러니까 먼저 공통점은 찾아보는 거고요. 예. 차이점은 남겨두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뭐 합의할 수 있는 게 민생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제 선언적 의미지만은 정쟁을 중단하고 예. 민생을 위한 국회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최상병 뭐 해병대 특검법 같은 경우도 아마 논의를 하면은 타결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 접점이 있어 같습니다. 보입니다. 네,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두 사람이 여야 당 대표이기 때문에 뭐 당내 약간의 반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민생 법안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결해 나가야 되겠지요. 예. 그렇지만 어찌됐든 근본적 원칙은 구동촌이 일단 공통점 하나라도 찾아보고 그다음에 최소한 이제부터 정쟁을 삼가하자, 자제하자는 그런 선언만이라도 의미는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예, 만남 자체가 그래서 중요하고 여야가 서로 이제 접점을 찾기 이제 어려운 부분들은 저 군데군데 있어요. 예. 근데 그것부터 따져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거 진짜 이제 전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앞으로 못 나간다고. 그러니까 좀 상호간에 예. 우선 크게 합의할 것들, 뭐 선언적이라도요. 그걸 하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는 것들은 뭐 실무선에 또 맡겨서 그 다음에 또 그 결과를 가지고 또 대표가 뭐 한 달 후에 또 만난달지 예. 이런 식으로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예. 거죠.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제 그 여야 간에 좀 협치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현안 관련해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개헌과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재헌절 때도 그 개헌과 관련한 그 대화를 이제 대통령께 이제 하자 이렇게 제의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올해하고 내년에 큰 선거가 없어갖고 이제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는 적기다. 그래서 2026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목표로 해서 개헌 논의를 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한 달여가 됐죠. 그래서 오늘 개헌 자문위원회를 발족시키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개헌 논의가 좀 물꼬를 틀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이 개헌 얘기가 이제 역대 국회에 계속 나오다가 또 그냥 무산되고 네. 좀 이랬잖아요. 개헌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대통령의 의지고, 그 다음에 국회가 또 의지를 가지고 또 이렇게 추진을 하면 네. 이것도 가능한 얘기인데, 이것도 지금 22대 지금 초반 아닙니까? 하려면 근데 이게 1987년 이제 민주화 물결이 일어나면서 87년에 개헌한 헌법이란 말이에요. 지금 헌법이. 네. 그러면 지금 벌써 몇 년 지난 겁니까? 37년? 13에다가 24, 37, 만 37년 지났잖아요. 그래서 만 37년 동안 꼭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 지배했던 그 기간하고 비슷한 기간인데, 그동안의 시대 상황도 많이 변했고, 그래서 이런 시대 상황의 여러 가지 변화에 맞추어서 우리의 헌법도 좀 변화를 주어야 한다. 이거는 다들 공감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야가 전 따로 없으리라고 봐요. 되게 공감을 한다고요. 근데 서로 그 정략적인 어떤 그 판단, 뭐 또 선거를 앞두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얘기 나오다가 무산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딱 타이밍이 좋아요. 네. 원식 의장이 오늘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타이밍이 참 좋고, 그 다음에 24년 아닙니까? 25년에 선거가 없어요. 그죠? 전국 단위 선거가 없죠. 26년 6월에 지방선거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시기적으로도 적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 나라에 지금 여러 가지 그 법률적 미비라든가 현실과 맞지 않는 여러 가지 그런 그 맹점, 허점 이런 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대통령 중 5년 단임제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것도 뭐 여러 차례 나온 얘기입니다. 이거 대통령 중임제로 바꾸고, 그러니까 4년, 그 다음에 4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결선 투표제 도입하는 거. 그렇게 해서 사실상 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은 사람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그 제도 변경, 이게 뭐 여러 가지 또 있죠. 정치개혁 뭐 의제들도 있고 사회 경제적인 문제도 지금 딱 해야 할 때다. 우원식 의장이 오늘 시의적절하게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진전이 없는데 자문위 구성해서 지금 매우 시의적절한 제안이다. 이거를 좀 힘을 가지고 그다음에 대통령 쪽하고도 좀 소통을 하고 해서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좀 뭐 이제 의장의 의지는 이제 분명히 이제 개헌을 어떤 내용을 담을지는 이제 앞으로 뭐 여야가 이제 개헌 특위라든지 이런 걸 구성해서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가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어떤 준비하는 자문 기구를 이제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시동을 거는 것 같은데 말이죠. 어떻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헌법에 이제 87년 체제라고 그러죠. 87 체제는 이미 시효가 다 했습니다. 그동안 사회 변화가 워낙 많았고요. 특히 한국 사회는 워낙 빨리 변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37년이라면 거의 한 세대가 지났기 때문에 손을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필요성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역대 국회의장들이
모두 다 개헌과 관련된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또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효과를 발휘하고 실효적인 효과가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이제 그 이유는 결국은 그 대통령 또는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권력 구조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대권 후보들 때문이었죠. 예. 대통령들은 역대 대통령들은 개헌 논의가 본인이 추진하고 있는 국정 아젠다가 개헌 논의 때문에 시들어 버릴까 봐서 역대 대통령들이 반대를 했고요. 자기들이 이제 임기 중에 인기가 떨어지고 지지도가 떨어지면 그때 개헌 카드 내놓은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역대 대통령들은 이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대권 후보들입니다. 권력 구조가 이제 단임제라든지 뭐 내각제라든지 여러 논의가 되는 순간 차기 대통령이 될 만하고 생각하는 또 될 자신 있는 사람들은 반대하고 나섭니다. 네. 아, 이 헌법이 좋은데 이 헌법은 굉장히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대통령에게 상대적 권한이 밀집된 네. 집중된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대권 후보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다음에 대통령이 과연 여기서 어떻게 나오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예. 근데 결국은 이제 이에 대한 또 국민들의 관심입니다. 사실 개헌 논의가 워낙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또 정치권에서 한번 하고 그치겠지. 국민들의 관심이 있고 또 국민들의 열의가 있다면 이건 이제 추진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네. 그러나 어찌됐든 시작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예. 이번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투표에 올리고 2017년에 시행을 한다면 어느 때보다 가능성은 높습니다. 예. 그러나 정치권이 과연 그 정도의 큰 아젠다에 관심이 있을 것인지는 저도 의문입니다. 네. 이제 내용은요, 예. 개헌안의 내용, 예. 헌법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이거는 방금 얘기한 대로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헌법 개정 특위니 무슨 뭐 그런 그 위원회들이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다 나와 있어요. 내용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다 있고, 이제 그 중에 정말 이제 축조심의 들어가서 예. 뭐 거의 다 정리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리만 해서 예. 정책 의지를 가지고 지금이 정말 큰 선거가 없기 때문에 예. 지방선거까지는 좋은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는 국회 방송에 중계하고 있습니다만은 과방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장악 3차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후에 쏟게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오늘 그 최민희 위원장이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현재 방통위가 원래 5명이 이제 구성이 돼야 되는데 2인 체제로 계속해서 그동안 이제 운영되어 오면서 야당에서 그걸 이제 문제 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마저도 지금 이진수 방통위원장이 탄핵돼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고 지금 1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사실상 파행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이제 국회의원 3명 가운데서 야당목 2명을 추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연히 여당도 이제 추천하지 않을까 이제 싶고요.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 3명이 들어가게 되면 김태규 직무대행까지 4명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입장을 이제 바꾼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2인 체제가 위법은 아닙니다, 분명히. 예. 그러나 정상도 아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큰 뜻을 국회의원들이 과연 알고 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현재 뭐 저도 거기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에 압니다. 방통위의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통신 업무가 방송 업무보다 더 많습니다. 한 6대4 정도로 더 많습니다. 예. 그리고 방송 업무 가운데서도 지금 여야의 쟁점이 되고 있는 공영방송 부분은 또 극히 작습니다. 예. 게다가 가장 큰 쟁점이 됐던 MBC 관련 이사, 방송문화진흥의 이사 부분은 극히 작은 일부입니다. 극히 작은 일부 때문에 정쟁이 벌어지고 속된 말로 난리가 벌어지고 탄핵이 이루어지고 이게 지금 마비가 됐습니다. 방통위원은 2명 이상 있어야만이 회의 운영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 이제 직무정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업무가 올스톱입니다. 예. 중앙행정부처가 지금 5개월 또는 6개월 동안 업무가 올스톱 돼버린 상황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빨리 방통위원을 추가로 임명해서 정상화시켜야 되는 것이 당이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야당에서는 일단 2명을 넣으면은 뭐 이제 2대2가 될 겁니다. 야당도 한 명이, 여당도 한 명 들어가면은. 그렇죠. 대통령이 뭐 현재 한 명이 일하고 있는 한 명, 여당 뭐 하나, 야당 추천 2대2. 그렇게 해서. 이준숙 방통위원장은 이제 직무정지 직무 상태고. 헌재에서 그게 뭐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5, 6개월 뒤엔 돌아오겠죠. 그럼 다시 이제 3대1로 정상화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는 2대2. 2대2인데 쟁점, 방통위 업무 가운데서 98%는
논란의 여지가 없이 그냥 다 통과됩니다. 약 2% 정도가 그냥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논란 있는 건 제껴두고 논란이 없는 통신관련 분야는 빨리 의결해서 이를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한 건 정말 다행이고요. 예. 그동안 파행이었던 건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야당에서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예. 2명을. 그런데 이제라도 추천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만시지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천했는데 또 임명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엔 임명할까요? 이번에는 어떻게 이제 여야가 저 정도면 어느 정도 합의가 됐을 거라, 안무 간의 이야기가 됐을 거라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까? 듭니다. 지난번 이제 부적격 이유 때문에 예. 최민희 위원장 당사자가 추천을 받았는데 부적격 사유가 좀 발견이 돼가지고 뭐 논란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이제 예. 대통령 임명을 하지 않았던 거죠. 예. 근데 이 사태를, 이 사태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계속 방송통신위원회 가지고 좀 시끄러운데, 대개 국민들은요, 저 왜 저러는 거야? 이러거든요. 그리고 5명의 위원이 있어 하면 당연히 5명이 이걸 가동을 해야지. 왜 무슨 2명이고 그 중에 또 하나는 지금 뭐 직무정지고 1명이 달랑 앉아 있고 참 우스꽝스러운 거거든요. 예. 야당 빨리 추천하고 예. 추천하겠다고 하겠죠. 예. 그다음에 그 대통령이 제가 해야 되죠. 근데 전에 안 한 일이 있죠. 좀 그러지 말고 서로 생떼 좀 부리지 말고. 알겠습니다. 예. 정상화 시켜야 된다. 예. 이게 뭐 하는 건지 알겠습니다. 모르겠다. 이 국민들은. 예. 방통위가 이제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지 많은 국민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